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뭐 많이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이 1.99% 상승이 나왔고, S&P도 다우도 다 1% 이상의 급반등이 나왔어요. 상승한 이유는 이제 고용지표가 뭐 그냥 그저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파월이 그런 발언을 했죠. 예, FOMC에서 예, 고용 시장에 예상치 못한 약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고용 지표가 좋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그저 그러네. 별로 좋지 못하네. 오히려 별로 좋지 못한 쪽에 가깝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빵 떠버렸어요.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시각이 형성이 되면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죠. 네,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어디야 121일 평선까지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그리고 또 주중 나왔고 반반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요 자리에서 계속 걸리는 모습이었죠. 61일 평선, 21일 평선 걸리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오늘 한 방으로 인해 가지고 갭을 동반해서 이탈했던 61일 평선을 딱 넘어서면서 안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저런 그 금리 인하 기대가 뭐 다시 또 이제 무산되고 또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재미없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미국 증시를 들어 올렸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겠나? 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최근에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조정폭이 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여타 증시보다 더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예. 왜? 우리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 뭐 6월쯤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연기될 거다. 그래도 뭐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뭐 동결해 버리니까 진짜 뭐 6월에도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가다가도 여기서 이제 멈칫하면서 눈치 보는 거죠. 뭐 음봉으로 어저께는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음봉으로 내리꽂았듯이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인하가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 이걸로 해서 이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금리 인하가 연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는 사실 전부터 있었죠. 뭐 3월부터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6월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올랐으니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겠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장대 연봉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갭은 나올 거고 갭이 나오고 나서 이 금요일처럼 장대 연봉으로 내리꽂는 음봉은 아닐 거다. 최소한 음봉이라 하더라도 음봉일 수도 있어요. 음봉일 수도 있는데 갭이 너무 많이 떠서 그냥 도치형 음봉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금리 인하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우려, 두려움, 불안감, 그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다시 이 하락하던 주가를 반전시키는 요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락하고 있는데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이 이 종목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3월 달인데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뭐 어떻게든 뭐 대규모 뭐 계약설 뭐 이런 뉴스 공시에 땅 떴어. 그걸로 주가 못 돌립니다. 절대 못 돌려요.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하던 주가를 궁극적으로 반전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전환은 어떤 내용이 나야 되냐면은 하락했던 악재가 해소됐을 때
상장 폐지될 걸로 예상하면 우려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 반전하려면 상장 폐지 우려가 해소됐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수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쫙 빠졌어.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방향을 바꾸고 안정을 찾으려면은 금리 인하가 연기되지 않을 거야.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라는 우려로 빠졌으니까 아니야.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이렇게 바뀌면 주가는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방향이. 우리나라 뭐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장은 여러분들 물론 이제 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주식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뭐 짜증은 날 수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만약에 이제 월요일부터 좀 신규 매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장대음목 금요일처럼 장대음목으로 밀려 내려가는 흐름은 아닐 테니 매매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는 단발성이 아니라 우상향하면서 고가 도전이 나올 것이고 혹은 뭐 그 이상 돌파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더 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증시가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못 가는 종목은 정말 못 가. 징그럽게 키 맞추기도 없어. 그냥 간 놈들만 가. 빅테크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실적이 지난 1년 동안의 실적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줬죠. 뭐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가 주도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뭐 반발이 뭐 가장 세게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AI 반도체의 실적 성장세는 유지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매 관심도에 올려놓을 필요는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야 그죠? 지수 올라가면 뭐 할 거야? 내 종목 맨날 바닥에서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러다가 꿈쩍도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게 막 형바다가 그냥 톡 저점 깨버리면서 땅굴 파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최근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업체에서 이제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이익이 컸던 것은 역시 빅테크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이익이 거의 전망치가 이제 좀 이제 뭐 늘어나기커녕 뭐 제자리거나 약간 감소한 쪽으로 예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이 2분기죠. 이번 분기부터는 좀 그 팩트셋이라는 업체의 전망치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번 분기부터 이번 분기 실적은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번 분기부터는 일단은 그 나머지 소위 말하는 잡주들, 주변주들 얘네들이 이익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시작될 거다. 그렇게 시작돼서 결국 올해 말까지는 이익 성장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확한 어떤 뭐 신뢰가 가는 그런 뭐 분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증시의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 이건 해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냥 바닥에 꼬꾸라 쳐박고 그냥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잠깐 개 잡주들이나 이제 반발 찍 나왔다가 또 그냥 쫙 빠져가지고 저가 깨버리고 혹은 상장 폐지되거나 막 이런 종목도 나오고 그런 업종이 이제 바이오 쪽이었죠 대표적으로. 이런 쪽이 최근에 이제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쪽도 슬슬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5월 이후에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 잡주들 정말 못 올라가면 개 잡주자 아무리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대가리를 좀 들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지수도 지수입니다만, 지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대표적으로 좀 바이오 얘기했습니다만, 바이오가 금리가 올라가거나 고공권에 있을 때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바이오는 전부 돈 빌려다가 투자하는데 이자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좋겠어? 신약 개발에 신약이 가시적으로 딱 개발이 돼가지고 뭐 라이센싱 아웃 한다거나 이러면 올라가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해. 비용은 계속 투자가 돼. 이자 돈은 계속 늘어나. 계속 대출하니까 이자는 더 늘어나. 이자는 더 늘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거 신약 개발해야지. 그냥 회사 그냥 문 닫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그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완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바닥을 이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익이 개선되고 시장에 개발이 되고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이건 몰라. 그건 차후의 문제야. 그 회사 개별적인 회사의 문제고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주가는 선행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바이오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제 반발하면서 막 올라가는 뭐 개별적인 재료, HLB라든가 재료로 인해서 기대감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전반적으로 봐도 좀 우상향하라고 막 뭐 시도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하반기는 5월, 6월 이후는 좀 달라질 증시의 어떤 지도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금리 인하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흐름이 좋은데 그것도 그냥 지금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몇 빅테크 업종만 올라가면서 지수만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은 다 처자빠져 있는 이런 흐름이 아니고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죠? 키 맞추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익은 여전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업종이나 AI 반도체 이쪽은 당분간 앞으로도.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쪽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 올라가면 이익 실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동안에 처절하게 짓눌렸던 업종 섹터들은 서서히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를 빅테크 쪽에서 좀 빼서 소외 업종 이쪽으로 좀 집어넣는 이런 쪽 투자 전략이 이번 달 이후에는 필요하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증시는 사실 지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올라가면 뭘 거예요. 내 종목 못 가고 빠지는데 지수 빠지면 뭐해? 내 종목은 뭐 빠지면 어때? 내 종목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요즘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긴 합니다만은 지수 빠져도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지수 올라간다고 해도 내 종목에 못 가면 열받는 거지, 그죠? 근데 5월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금리 인하 가능성, 저는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대부분 힘들다고 보지만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